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적인 돌파 상승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하방은 없다. 시장에 제한을 두지 말자. 미리 역방향만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10월장이 끝나고 11월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출렁임이 크고 왔다 갔다 또 그리고 당일 변동성도 뭐 10포인트는 기본으로 보여줬던 굉장히 거칠었던 그런 11월이 이제 또 끝이 났습니다. 11월장은 정말 에너지적으로 시장을 하루하루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10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형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그날그날마다 라이브 방송 때 그날의 가장 핵심 에너지원을 잘 파악해서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만큼은 이제 불편함이 없었고 워낙 이제 오버나잇 기준으로는 뭐 들쑥날쑥이었으니까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이어질 때는 사실 오버나잇 비중을 축소하고 데이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형태의 매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진 빠지고 머리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세의 시기에 따른 장세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월 28일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목요일은 나스닥이 휴장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강보합선에서 끝났습니다. 이때 외국인 선물은 890억 매도가 나왔고요. 야간 달러 선물은 1460.8원 마감했었습니다. 금요일 선물은 0.25% 상승 출발 후에 본장 시작하면서 내려오면서 1.29%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밤 나스닥은 이제 오전장만 했고요.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 현물 시장은 현지 시간 오후 1시까지만 거래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이 발표됐는데요. 10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5% 증가, 10월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14.1% 감소했습니다. 건설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와 독일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가 발표됐는데요. 일본 11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전망치인 2.7%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독일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하며 전월 0.2% 증가와 전망치인 0.2% 증가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독일 11월 CPI 예비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전망치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 오후장은 휴장이었고요. 나스닥 선물은 이 길 3시 15분에 종료되었었죠. 이거는 우리 시간 토요일 3시 15분 종료했고요. 금요일의 장중 시간에는 오전 11시 43분경에 CME 거래소의 데이터 센터 냉각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고 밤 10시 반부터 거래를 재개했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주말 기준으로 동결 14%, 인하 86% 정도 잡히고 있고요. 다만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박빙이기 때문에 다음 주 PC 물가 지수 지표가 금리 인하 확률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관심 받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으로는 콜옵션이 392억, 풋옵션에서 좀 많은 거래가 또 나왔는데요. 784억이 나오면서 11월 3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하락세가 나왔던 거죠. 11월 28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에서는 605콜, 602.5콜, 580콜, 555콜, 535콜, 555풋, 512.5풋, 50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2월물은 525풋, 520풋, 48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3월물은 590콜, 청산을 포함한 570콜, 520풋, 500풋, 47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6월물은 620콜, 595콜, 575콜, 550풋, 480풋, 470풋 등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루 종일 진행하면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보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반, 정규 회원반의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장중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보완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좀 종합상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닥 활성화 찌라시성 보도에 장중 금융위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생각으로 2015년이나 2018년 때처럼 코스닥 장세를 기대하며 코스피를 팔아 코스닥을 사는 모습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향후 해당 보도 내용이 공식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으로 좀 더 자금이 쏠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돌파 양봉이 나왔으나,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자, 여기 단기적 흐름이죠. 이 단기적 흐름으로는 돌파 양봉이 나왔으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상승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제약바이오 지수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제약바이오 지수를 따지면 얘도 돌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도했으니까. 그러나 이 제약바이오 지수가 보시면,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2020년도를 끼고, 요게 지금 2020년 고가 부분이 2020년에서 2021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태죠. 그런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제 다음 주에 좀 흔들린 뒤, 조금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흔들린 뒤 재차 상승하며 돌파가 확실하게, 자, 이 지점을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경우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이제 전고점이 멀지 않았고, 그 자리는 이미 2018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찍었던 자리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되게 이미 인식하고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히는지 여부, 여기서 일단 일단락 지으려는 투자 심리도 발생할 수 있고, 월봉상 볼벤 상단에 근접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 템포 조금 시장이 늦추는지 아니면 그냥 더 진행돼서 완전히 돌파로 뻗어 올라갈지를 잘 주목해야 되는 이제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봉이 이제 크면서 돌파할지 여부가 관심이고요.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간은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14,280포인트대인데 지금 13,560이니까 조금 공간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의 10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좀 봤는데, 데이터 발표가 좀 됐는데, 요거 중에서 이제 해외 주식 열풍에 좀 전년보다 11조 1천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국세가 37조 원이 더 거쳤습니다. 그중에 11조가 이제 양도소득세, 그중에서 이제 해외 주식 열풍이 영향을 크게 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수가 많이 거쳤는데,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때 전날의 발언에 따르면 환율 상승 요인이 주로 이러한 개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가 원인이다라는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환율 상승 사유로서 한미금리차, 무리한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고속의 M2 통화량 증가, 최근 1개월간 16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매도 등을 쏙 빼놓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는 단기간에 한 번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밀어붙입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분산되며 발생하기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도 있고요.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급등을 만들 궁극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환율 상승이 이렇게 월봉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시면은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그런 적이 최근에 없었죠. 98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점은 우려가 되지만 실제로 이 기자간담회 때 그 상황을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환율 상승에 대한 더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본질을 조금 흐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의 해외 투자 이것도 말씀드렸고 마치 1998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원인을 기업들의 과잉 투자, 외채 급증, 금융감독 부실 등보다 국민들의 과소비와 사치, 해외여행 증가로 언론에 발표했던 것처럼 원인을 국민들에게 돌리면서 핵심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각 사람들 국민들이 너무 많이 썼다, 과소비했다, 해외여행 많이 갔다, 사치제 많이 샀다, 뭐 이렇게 지금 탓을 하면서 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예. 지금도 다른 본질을 흐리고 해외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그게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아침 프리장에 외국인의 상승 기반이 부족한 채. 자, 요거는 이따가 텔레그램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자, 아침에는 프리장 때 갭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살짝 올라가기도 했었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번지대 마냥 쭉 이제 떨어졌는데, 자, 요때 체크했던 거 별로 상승 수급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닌 것을 포착해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그 시간대에. 그거는 이제 파생반 정규반에다가 이제 올려드리는 디테일이고요. 그래서 상승한 후에 이제 본장이 시작하자마자 상방 휩소로 역브이턴이 나왔었죠. 뭐 거의 역브이턴 수준이죠. 약간 번지대스럽지만 네, 마치 번지대처럼 시가봉을 이탈하며, 자, 시가봉 항상 기준 잡는 거 여기를 이탈하며, 일단 먼저 볼벤 상단에서 이탈하는 첫 번째 포인트 시가봉, 두 번째 위에 시가봉 상단, 두 번째 시가봉 하단, 세 번째 가지고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세가 만약에 100이면은 매도가 1000의 힘으로 쭉 눌렀으니까 순간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면서 쭉 밀리게 되죠. 그래서 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보통 체결을 하면은 쭉 밑에다 체결되는 경우도, 밀려서 체결되는 경우도 이럴 때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매수에 더 많은 매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쭉 밀려버립니다. 연속적으로 몇 분간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고 와 이거 받아야지 하면 받는다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가끔 살려줄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이 습관은 반드시 나중에 한 번에 큰 손실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거의 99%입니다. 그런 습관은요, 순간적으로 받아서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 습관이 결국에는 화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결을 태우는 매매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빠르게 하락했는데, 이때 가장 큰 힘을 쓴 돈은 프로그램 비차익이었죠. 프로그램으로서 오전장에 특히 메인 에너지원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파생반 텔레그램에서도 아침부터 계속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만 강조했었죠. 프로그램이 돌리는지 보자. 프로그램이 지금 메인 1순위다. 프로그램 주도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니까 프로그램이 돌리지 않으면 원웨이성도 나올 수 있다. 잠깐 올라가도 프로그램 돌리지 않으면 결국엔 저항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포인트들 계속 잡아 드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으로서 오전장에 특히 메인 에너지원으로 수없이 강조했다. 즉 메인 에너지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가 그렇죠. 매도세에서 매수세가 확연히 들어오지 않으면 원웨이성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장세임을 아침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 텔레그램에 확인하셨으면은 뭐 수없이 강조했던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대중성을 보이는 개인들은 처음부터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 선물 매수, 현물 매수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반등을 기대하며 물타기를 진행하며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7,666억, 코스피 선물 매수가 2,613억, 월물 콜옵션 매수가 38억, 미니 선물 570억 매수, 위클리 옵션에서 62억 매수 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크게 오른 코스닥은 결을 따라 사지 않고 오히려 개인들은 현물을 1조 1,412억이나 매도하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11월 들어서만 프로그램 매도가 1조 원을 넘긴 적이 3번이나 있었고요. 그건 11월 5일 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3번 중에서 그 중에 2번은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1존을 넘긴 게 한 번 더 있었으니까 11월 28일이 되겠죠. 그리고 11월 14일과 11월 21일 금요일. 자, 이거 다 금요일입니다. 11월 14일, 21일, 28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2, 3, 4주차의 금요일은 2조 원을 여기 2, 3주차 금요일은 2조 원을 넘겼었죠. 역대 기록을 경신을 했던 겁니다. 프로그램 대량 매도 날은 다 11월 중에 하락률이 높았던 날이고요. 11월 5일은 사이드카 걸렸던 날이죠. 자, 일봉으로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주도했던 날 11월 5일 이날 프로그램 매도가 1조를 넘겼는데 사이드카 장중에 사이드카 걸렸었죠. 그 다음에 11월 14일 어디에요? 여기. 그 다음에 11월 21일 그리고 11월 28일 이렇게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자, 이날이 금요일 하락이었고요. 첫째 주 금요일, 둘째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 금요일마다 부진했던 그런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상승, 월요일 상승, 월요일 상승. 과연 월요일 근데 이미 야간 선물이 또 0.6% 이상 반등해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또 출발하면서 아직까지는 추세 깨지 않고 추세 깨지 않았죠. 반등 추세 다 살리고 있고 빗강 라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혼조세일 뿐이지 사실상 깨진 게 없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앉으면 이제 공간이 좀 열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완급 조절 국면이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간 폭을 생각한다면요, 상단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움직이고 그렇게 해봐야 고가에서 지금 현재 8%도 8%가량 빠진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금요일에 1조 8천억의 프로그램 매도가 출현했던 거죠. 점심시간 중에 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했던 행동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때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점심시간 중에 제가 이제 오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이렇게 라인을 쭉 그어둡니다. 이게 여러 가지 라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어놨고요. 여기서 이때 이제 봤으니까 자, 여기서 막히는 거 여기서 막히는 거 보자 이런 거고 여기 돌파 안착을 하고 넘어가야 다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돌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돌리려면 선물이 쫙 돌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선물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판에 이제 다 끝나가지고 돌리는 거라 프로그램이 굳이 마지막에 이제 돌릴 시간도 없었고 굳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계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장세가 마무리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마무리 됐겠네 하면서 반등 빗각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3천억 던져가지고 마지막에 쏟아내서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원 정도 여기 마지막까지 이런 감정 없는 일단 먼저 556.5의 저항을 그어둔 채 넘어가지 않으면 상승 전환은 없다는 관점으로 오후장을 설명드렸고 이 마지막까지 감정이 없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어지며 끝에 한 3천억 정도 더 팔아가지고 1조 8천억이나 한 2조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막판에 한 3천억 던지면서 1조 8천억의 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3시 6분 이후에 옵션에서의 매도 강도가 약해진 것을 이제 포착하며 제가 이때도 라이브 방송 때 3시 6분 딱 지나가면서 옵션 매도 강도 약해지고 선물 돌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마무리 국면 끝났네요. 그래서 마무리 국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하방의 끝을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마무리 국면이다.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숏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슨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시장을 풀어가고 있는 관점과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 상세하게 이제 정리해드리고 있는 상태죠. 이제 맨날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하방 전개를 그래서 그때 마치고 꼬리를 다 달고 마감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 축소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야간 선물은 나스닥 상승과 함께 0.63% 반등하며 마감했는데 금요일 시가 이탈 기준음봉 자리를 돌파 안착하지 않으면 결국 매물벽에 막힐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이제 갭상승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 다음에 다 빗값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요일에 사고를 친 자리가 뭐예요? 사고의 시작점, 발화점 여기죠. 시가봉을 이탈하는 잔대 음봉, 분봉, 기준 음봉 역할. 자, 요 자리가 뛰어 넘어지지 않으면 저걸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매물벽에 막힐 가능성을 보아야 하며 금요일에 하루 종일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밀려서 그렇지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끝내 단기 추세와 자 일봉상으로 단기 추세와 자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단기 반등 추세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11선을 지켰습니다. 일봉상 11선을 지킨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자리를 결국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요. 자 여기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물론 우려감, 걱정도 있지만 대부분 또 기대감이 또 살아나기도 하죠. 다만 나스닥은 연속 상승했어도 빗각을 확실하게 넘어가지는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은 제가 보는 빗각 라인 거의 이제 진짜 찍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같은 자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혔고 여기서 그냥 같은 자리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은 아 저기 결국 막힌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힌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막히게 되면 조금 이거 여기서 한계가 드러나는구나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V턴의 방식으로 자 이때처럼 음봉 하나 나오면은 결국엔 다시 올라가고 음봉 하나 나오면 결국에 다시 올라가는 방식처럼 자 치고 달리면 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치고 달리면 아무런 문제가 당장은 없을 겁니다. 저 위에 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막힐 가능성을 또 아니면 상단에 있는 볼벤과 함께 한번 상방 휩소를 주고 떨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고가의 매물대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시간을 끌면서 이제 누적되는 피로감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고 또 현재 나스닥 선물 개인 수급도 여전히 수익 중인 롱 포지션이 우세한 개인들이 지금 수익으로 롱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게 70% 정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이제 점점 이제 미국도 12월 만기가 다가오는 거죠.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시킬 수 있어요. 12월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 보유하고 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을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시간은 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전히 수익 중인 롱 포지션이 개인들이 지금 우세하고 물론 이제 특정 증권사의 개인 우리나라 개인 표본이지만 나름대로의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불안한 수급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장세가 불안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고용과 물가 지표 발표에 의한 PC 같은 거, 금리나 전망 변화도 있으나 주말 사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공을 전부 폐쇄할 것을 발표하면서 항공사와 파일럿, 마약 밀매자, 인신매매범 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는 파생반 텔레그램에 상세하게 시시각각 그때 장중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잠깐 오전장 거 4컷만 잘라서 좀 복귀하면서 마무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규 회원방에서 제가 장중에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이제 더 나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도 구독자 텔레그램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페하고 같이 초대받으실 수 있으니 똑같은 방식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8시 53분에 적어드린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그리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차트 돌려놓고 볼게요. 우리 시장의 분봉으로 자 처음에 스타트할 때 무슨 말을 했죠? 분명히 8시 53분에 수급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강한 수급 기조 수급 기조가 동반이 되면서 돈이 상방으로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식으로 올렸다면 자 본장에서 더 치고 달리기가 쉬웠을 겁니다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본장 넘어가서 이런 변화에 유의하면서 풀어가자. 변화 무슨 말이에요? 상승의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에 유의하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변화가 생각보다 세게 나왔죠. 외국인 전일 위클리 콜 청산 여부 체크. 전날 외국인들 50억 갖고 온 콜옵션 있었죠. 그 콜옵션이 청산되는지 여부를 봤는데 당시에도 53분에도 소량만 축소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보시면 외국인의 위클리 콜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외국인의 콜 차트는 요렇게 어떻게 됐어요? 전에 샀던 거를 쭉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570 위클리 콜 등이 아침부터 빠르게까지 아니고 청산이 부분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8시 56분 코스닥 선물 벌써 2% 올라왔는데 뭐 4%도 넘어갔었죠. 9시 본장 시작하면서 기준음봉 탄생하는지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기준음봉이 탄생했습니다. 기준음봉 탄생하면 뭐예요? 이 기준음봉을 다시 덮어내기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기준봉 여기 시가 프리장 시가봉도 이탈했고 그다음에 본장 시가봉은 음봉으로서 기준봉 역할을 하게 되었죠. 9시 3분에는 볼벤은 한일자 형태가 밑에 자, 여기 볼벤 이탈도 됐었고 밑에서 이제 볼벤을 마주쳤는데 자, 볼벤이 한일자 형태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까지 자, 이게 지지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볼벤이 지금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지가 아니라 더 내려가서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557.4자리 거기가 자 여기였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두면서 가되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번 이제 지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이렇게 쌍바닥으로 돌았죠. 이탈되기도 했어. 공간도 열리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반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계속 수급이 약했기 때문에 그걸 끼고 다음으로 가는지도 고려를 할 상황이었고요. 또 볼벤 터널이 좁아지고 있었으니까 볼벤 터널도 이렇게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하단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1차 지지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볼벤 구조상 이게 지금 힘을 받았던 상태니까 좀 더 내려가는 걸 보자. 요약하면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살피는 거지. 초반에 원인을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560 라운드 픽에 한번 체크를 또 필요하는데 이제 그 자리는 이렇게 한번 접었던 상태입니다. 이제 그게 막히면서 다시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내려왔던 거죠. 그다음에 9시 4분 본장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순간 쏟아졌다. 외국계 현물 매도입니다. 자 결국에는 중심은 오늘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 쏟아진 거 체크한 겁니다. 제대로 돌리려면 프로그램 수급이 돌리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수급이 돌리면 제대로 돌릴 수 있다. 프로그램 수급이 안 돌리면 제대로 돌리지 않고 원웨이성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9시 9분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자 무슨 말을 해요? 자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 얘기 나올 겁니다. 자 9시 9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속도는 서서히 줄어들지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3천억 근접했고 돌파했고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조 별표 드렸고 그 다음에 9시 23분에 프로그램이 멈춘 상태에서 외국인 선물이 환매수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선물이 살짝 멈췄을 때 환매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장이 반등하려면 프로그램의 되돌림이 필요한 아침 시간이야.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되돌림이 필요한 건데 그냥 멈췄다 다시 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죠. 전일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콜옵션 들어왔던 거 청산을 일부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콜 매도를 만들면서 572.5에서 575 등을 닫으면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그 다음에 25분에는 잠시 쉬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더 진행되고요. 프로그램 또 얘기하죠. 프로그램 비차익 4천억 매도 돌파.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프로그램 얘기 나오고요. 오늘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이에요. 외국인 선물이 돌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요. 이제 외국인 선물이 돌리는구나 해가지고 매수로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들었는데 외국인 선물 돌린다고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매수 확인이 덜 되는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메인인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인 선물에 주목을 많이 해요. 파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근데 어떤 날은 금융투자가 메인인 날이 있고요. 외국인 선물이 메인인 날 물론 그때가 많죠. 외국인 선물 영향 안 미치고 오히려 개인 쪽에 추정돼서 개인 선물 매수와 매도가 중요한 날도 있고요. 아니면 또 진짜 위클리 옵션만 따져보면 되는 날도 있고 만기일 같은 경우에 오늘같이 이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이 터닝하지 않으면 다른 거는 크게 힘을 받지 않는 날도 있는 거고 당장 일단 오전장만큼이라도요. 그날은 금요일은 거의 뭐 프로그램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계속 반복. 그래서 프로그램이 직접 해결해 줘야 된다. 외국인 선물이 정말 크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환매를 유도하지 않는 한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 선물이 정말 크게 들어오면서 야 이거 뭐야? 안 되겠는데 프로그램 환매해야겠는데 뒤늦게 이렇게 땡기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도 그마저도 되지 않았던 거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멈추지 않고 이대로 1조 원대까지 향한다면 원웨이 장세가 연출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조 8천억까지 매도했죠. 지금 벌써 9시 37분인데 자 9시 37분 초반인데 몇천억 되지도 4천억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조 원대까지 향한다면 원웨이 장세 미리 판단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9시 44분 외국인 선물은 오늘 시간상 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야 이거 좀 빠르고 과한데 잘 안 내려왔어요. 하지만 오늘 메인인 프로그램이 크게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뒤에가 중요하죠. 오늘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다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지 못하는 것을 강조드렸고요. 자, 두 번째 컷 보겠습니다. 두 번째 컷으로는 9시 47분 558 이하로 내려가면서 1차 지지에 가까워지고 외국인은 시간상 좀 과하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프로그램이 결국 계속 매도를 늘려서 6, 7천억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더 내려가는 것일 때 부담스럽습니다. 9시 51분 프로그램 비차익 5천억 돌파 외국인 선물만 완화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프로그램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시 36분 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산 위클리 콜옵션은 절반 이상 남아있어서 그거는 이제 해치 포지션으로 두고 대신 그 위쪽으로 쭉 위클리 콜 매도를 늘려 현재 총 33억의 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상단의 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상단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냥 하방 힘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0시 2분 볼벤 하단이 한일자를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요? 10시 2분 이때도 아직은 멈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다시 돌아서면서 한일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멈췄다. 일시적으로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게 볼벤 터널을 만드는 시간의 잠시일 뿐이었죠. 여기서 벌어지면서 상승으로 가냐 벌어지면서 하방으로 가냐 요거를 파악해야 될 시기는 금방 도래했습니다. 다만 그때가 이제 시간이 대략적으로 그래도 은근히 1시간, 2시간 정도 돼요. 이 구간에서 볼벤을 또 활용하는 자리가 또 나왔죠. 프로그램이 안 돌렸으니까. 자, 10시 2분에는 1차 지지 체크 중이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밀면 2차까지도 단계적으로 열어둬야 됩니다. 중간에 물론 과정들이 있지만 여기서 돌리지 않으면 1차 지지가 있지만 뚫릴 거다. 그런 얘기를 뚫릴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10시 3분 그런데 한번 임계점을 통과하면 잘 돌리지 않는 특징이 강합니다. 프로그램이 돌릴 때까지 봐야 되나 임계점 통과하면 잘 안 돌린다. 한 6, 7천억 정도 넘어가면 웬만하면 잘 안 돌린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10시 4분 감정이 없는 프로그램은 오늘 작정하고 던지며 벌써 6천억 성에 도달했고 이 정도면 많이 온 거 아니야? 로 환매수를 시도했던 외국인도 선물에서 물러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외국인 선물 야 이거 단계 좀 과한 거 아니야? 올라갔는데 야 이거 프로그램 만만치 않네. 오늘 내가 후퇴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 이게 선물 외국인 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6천억 매도 돌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기록은 아까 전에 봤었죠. 넘어가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1조 원 넘길 확률이 꽤 올라온 것 같아서 조 단위를 정리해 본 거구나. 위에 본 거고요. 10시 18분 이제 조금은 진정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여기였죠. 자 무슨 말이에요? 볼벤 일자 왔다 이거예요. 네, 볼벤 축소의 시간.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크게 해소되지 않으면 제한적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죠. 프로그램에서 해소되는지 보자. 프로그램에 해소되는지 보자. 네. 그 다음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월요일 약간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전개되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은 외가 위주의 콜 매수 상방으로 가고 있고 금융투자는 그 콜 옵션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10시 13분에는 10시 13분과 15분 사이의 양봉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아 여기 요 밑에 자 여기 볼벤을 자리 잡게 만드는 요 자리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자, 그 자리 쭉 그어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자리 중요한데, 이 자리 지지받았는데, 이 자리 이탈했는데, 이탈하니까 저항 봤는데 힘 못 쓰고 돌파 못했네? 끝난 겁니다. 자, 우리 가장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트레이딩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자,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지지받던 곳이 뚫리면 일단은 저항 역할을 하는 것. 가장 기본이죠. 이걸 뚫으면 이 힘 자체를 봐야 되는 것. 반대로 자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다가 자 그달 돌파해버리면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뚫리면 그 자리를 그 힘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그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지받고 지지받고 결국 뚫렸으니까 저항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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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돌파하면 와, 이 에너지를 역으로 돌파하는 것에 힘을 초점 맞춰 본다. 어떤 돈이 얘를 만들었을까? 그 전환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10시 13분에서 15분 사이 양봉 때 시장은 진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비차익은 돌리지 않지만 과도한 상태에서 힘을 슬쩍 빼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돌리지 않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퀄 일시적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일시적이지만 어떤 거? 반등 진정이 일시적일 거다. 일시적이면 이 추세에 이 추세에 맞춰서 결을 맞춰서 올랐을 때 쇼 포지션을 보는 게 유리하겠다. 풀어가야겠죠. 문제 해결이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 수익을, 구하는 게 수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배운 것들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했으면은 금요일은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상태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또 달라졌죠. 코스닥은 당시에 코스닥은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이제 프로그램도 코스닥 차트 보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져 상승으로 Y축 반전한 내용급에 있어서 훨씬 더 코스닥 강도가 강했죠. 그러면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은 현물 하려면 코스닥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날은 금요일은 선물도 코스닥은 이제 매수, 코스피는 매도,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결을 반드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핵심을. 그래서 그렇게 힘을 빼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다만 수급이 해소가 안 되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유의하면서 좁아지는 볼벤이 터널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계단식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될지 여부를 파악해야겠다. 무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될지를 파악해야겠다. 계단식으로 진행될지를 파악해야겠다. 이런 거죠. 일봉상 11이평에서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하는 거, 일봉상 지켰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컷. 자, 세 번째 컷은 이렇게 10시 27분 코스닥 선물은 4% 상승했고요. 코스피를 팔아서 코스닥으로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사 창조하셔야 되고 확정은 아니어도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 10시 38분에는 오늘 개인들은 위클리 콜과 월물 콜에서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여 떨어질 때 계속 매수를 늘리는 물타기를 하면서 대중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야, 이렇게 좀 프로그램 완전히 자세 잡은 날 그냥 반등하겠지, 한 번은 반등하겠지, 한 번은 제대로 올라오겠지, 한 번은 제대로 올라오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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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옵션만 사고 선물 매수하고 계속 상방만 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루 종일 올라가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한 번 떨어지겠지. 물론 이제 현물을 이제 파는 거는 또 그래도 하방 배팅은 아니지만 또 선물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코스닥 선물도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 150 선물도 이제 개인들이 조금 소폭 팔긴 했습니다. 예. 이제 거꾸로 가는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반대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대중 성향을 보여준다. 우리는 대중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끔 가다가 대중성이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 뺏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코스닥 선물이에요. 자, 다시 코스피 선물로 놓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10시 49분에 기술적으로 진정된 시간이었고 대기 자금이 좀 반응 나오는 그런 시간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였죠. 근데 볼벤 상단이었죠. 여기 볼벤 상단 체크하자. 볼벤 상단 체크하자. 무슨 말이에요? 볼벤 상단을 저항으로 체크하자. 하이닉스는 5일선 지지받았으나 상단에도 이제 마크기는 지지받은 상황도 보자 라는 거였죠. 그 다음 네 번째 컷. 자, 마지막 컷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오전장 끝날 때쯤이죠. 12시 12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조 원을 돌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1조 원 돌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ME 장으로 나스닥 선물 거래가 멈춰 있었고요. 점심시간 들어갔고 위클리 포지션 한번 체크했고, 외국인들은 이제 슬슬 하방해서 어떻게 해요? 오후장에 조금 마무리는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일단은 진정되면서 끝났는데 나머지들이 프로그램 계속 눌렀습니다. 개인들 상방 여전히 월요일 거 진행되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는 여전히 콜매도였습니다. 1시 18분 오늘의 메인 코스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조 2천억을 돌파했었던 시간입니다. 반면 코스닥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5천억을 돌파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극명하게 갈리며 특히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부각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장세가 지속되었다 판단하면서 파악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갔고요. 여기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프로그램 올라오는 것을 이제 체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체크했었죠. 프로그램. 자, 이렇게 파생방 오전 것만 좀 살펴봤고요. 일부 내용만 오후장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반에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뭐 저런 내용이 매일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지만 요약해서 저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런 게 있으면 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겠다. 방송은 이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일을 하시는 분들 뭐 방송 어떻게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파생반 텔레그램에 계시면 놓치지 않고 다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면서도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고 실시간 방송을 놓치더라도 파생반 텔레그램에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그런 변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시면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하루 커피 한 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내가 내 트레이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 한번 잘 이제 얼마나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이 시장이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뭐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수급을 살피면서 생긴 노하우들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수급 분석 방향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또 풀어서 정리해드리고 좀 알기 쉽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잘 말씀 안 드리고 딱 직관적으로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기본적인 공부 사항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좀 보시다 보면 그리고 또 카페 보시면은 카페를 좀 활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카페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제 파생반에 보면은 이제 매매일지 복귀 방송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아직은 제가 다 못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매매일지 복귀 방송을 처음부터 6월 30일 것부터 꾸준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곧 트레이딩의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거더라도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쭉 보시면은 진짜 많이 바뀌어 있고 이제 하루하루 정말 많은 것들이 원리적으로 반복되는구나, 이론적으로 반복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일지 꼭 써보셔야 되고요. 써서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방송 마지막 시간에 꼭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올려주셨던 플라워님 보면은 이렇게 또 11월 중간 성적을 또 1,000만 원 수익 봤다고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방송 접하고 이제 슬슬 이제 개념을 알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런 그 여기 큰 손실 수업료 더 이상 내지 마시고 계좌 관리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풀어가시고 또 욕심 컨트롤 잘 하시고 제가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해드리니까 이제부터 승승장구하시는 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려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많이 점검해드리고 또 맞춤으로 그분의 특징에 또 맞춰가지고 이런 점은 좀 보완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분의 특히나 해당하는 내용이죠. 각자 다 성향이 또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춤식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반복 수정하는 내용이죠. 618, 599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585도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빼고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되고 563에서 565는 이제 11월 28일 아침에 돌파하는 듯 하다가 본장에서 이탈된 채 이제 위에 다시 저항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 다시 돌파하는지 봐야겠죠. 밑에 550에서 551자리 11월 26일에 장중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지지받는지 여부를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밑으로 534, 536, 526 그다음 520에서 22 그 밑으로는 이제 필요시에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82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정도.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834억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인데 9월 만기 이후 약 5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업된 상태고요.
원래는 작년에는 6조 정도만 이제 캐파가 꽉 찼는데 지금은 더 할 수 있어요. 한 2배 정도, 지금보다 2배, 지금만큼 더 팔 수 있다라고 봅니다. 팔자면요. 최근에는 또 이제 환매도 많이 했지만 프로그램 비차익은 1조 8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5조 3,8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889원 매수했고 야간에 소폭 하락해서 1,46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기 추세 밑각 아까 전에 확인한 거 있고요. 월봉상으로. 그리고 아래로 1,410원 돌파했고 1,440원 중요자리 돌파했고 이제 저항으로 1,470, 80원을 체크하고 있는 시기죠. 1,480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00, 그 다음에 2009년 기록자리로 넘어가서 이제 위협을 주게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79% 하락한 30.24로 마감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한동안 이제 올랐던, 그리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기도 했었죠. 평소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조금 이제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잡혀가면은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가는 동안에 4월까지, 그리고 6월 되면은 11월까지는 블록딜 콜옵션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콜까지 11월 만기까지 딱 관리가 됐잖아요. 상승 쪽으로 굉장히 크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록딜이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혼조세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6월물 가면 이제 풋옵션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 V코스피 지수가 반응이 나오는지 여부도 앞으로 추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 자, 이거 여기 확실하게 이제 이 라인들을 깨지 않으면 다시 또 전개돼서 이런 식으로 6월까지 이제 만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1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8.9%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대략적으로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03자. 지금 베이시스가 1.9예요. 그러면은 한 2포인트 정도 더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이 코스피 200보다 더 높은 603이면 605 정도죠. 605 정도 딱 그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아래로는 504, 506이죠. 더하면 506 정도 딱 그어놓고, 자, 지금부터 22거래일 동안 이렇게 변동성 밴드가 설정돼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현재 옵션 시장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현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V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제가 당분간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 다음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우에다 BOJ 총재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12월 2일 화요일, 이거 우에다 BOJ 총재의 언급은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시장이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이제 뭐 24년 8월만큼 갑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생기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때만큼 뭐 그런 파급적인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 이제 더해지면은 뭐 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때처럼은 이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파월 연준의장 발언까지 해가지고 잘 살펴야 되고요. 12월 2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CPI, 그다음 유로존 CPI, 그다음 미국 8월 졸트 보고서, 9월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발언 있고요. 12월 3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그다음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또 있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미국 9월 산업 생산 발표 있고요. 12월 5일 금요일은 미국 PCE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있으면서 마지막에 PCE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 파월 이 정도 이렇게 핵심 월요일과 금요일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산업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이제 보고서
마칠게요. 이런 일정들은 이제 그때그때 다 좀 수정될 수 있어요. 예, 미리 예전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좀 한 거고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날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개요만 좀 잡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11월 한 달 정말 저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한 달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시간 푹 쉬시고 12월에 마지막 이제 2025년 마지막 달 첫 거래일인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8시 20분에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